이번 시간에는 시제를 할 건데 그 문법적인 내용을 길게 자세하게 설명할 생각은 없어요. 그건 이제 문법 시간 아니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대신에 해석을 좀 더 편하게 잘할 수 있는, 그 다음에 여태까지 사실 시제의 차이를 좀 느껴가면서 해석을 하거나 이래 본 경우가 여러분 경험 별로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차이 정도를 좀 느끼면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조금 간단하게만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제를 전체를 먼저 설명을 해두고요. 그리고 나서 그 시작을 한번 해보죠. 뭐 시제 이런 걸 해야 되냐 뭐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요. 보통 우리가 그 시제라고 하면 뭐 한국에서 이제 영어 문법 공부하면 12시제라고 보통 이렇게 많이 배우거든요. 근데 그건 엄밀하게 얘기하면 사실은 정확한 개념은 아니에요. 조금 잘못된 개념이에요. 근데 그게 그렇다고 뭐 내용 자체가 틀린 건 아닌데 그 12가지 시제라는 말은 조금 이상하기는 해요. 일단요, 시간이라는 개념하고 시제라는 개념하고 그 다음에 상이라는 개념을 조금 구별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이거 쓰실 필요 없어요. 아직까지 쓸 필요 없어요. 해석하는 정도만 쓰시면 돼요. 자, 먼저 이렇게 그 시간은 과거, 현재, 미래는 공부하는 거 아니다, 그죠? 이미 알고 있는 그대로인 거고, 얘는 뭐 아프리카 사람이나 미국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나 시간은 다 똑같아요. 근데 이게 언어학자들 중에는 이런 구별을 하지 않고 또 어떤 구별을 하는 사람도 있냐면 지나간 시간과 다가오지 않은 시간을 구별하는 사람도 있어요. 사실 그 굉장히 의미 있는 구별이긴 해요. 왜냐하면 현재라는 개념 자체가 너무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얘기하면 시간대가 너무 폭넓어서 사실 조금 애매하거든요. 어떤 경우는 어제를 현재로 얘기할 수도 있고 나는 수험생이다라고 얘기하면 이 현재의 범위가 굉장히 넓어지잖아요. 그래서 보통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뭐 지나간 시간, 다가오는 시간 이렇게 구별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뭐 그건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그 시간대를 흔히 과거, 현재, 미래 세 가지를 얘기할 때 과거, 현재, 미래는 저건 문법의 개념은 아니에요. 그죠? 한국 사람이나 미국 사람이나 과거, 현재, 미래를 문법으로 여길 사람은 없으니까. 그 다음에 시제라는 개념은 우리가 보통 12가지 시제를 많이 얘기하는데 사실은 얘는 그 시간의 때를 나타내는 말은 아니고 동사를, 예를 들어 영어의 동사 원형이 우리말부터 먼저 할까요? 자, 한국말로 하면 우리가 동사의 기본형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이 동사의 기본형을 쓸 때 만약에 예를 들어 사랑하다라는 말이면 자, 이렇게 동사의 기본형을 뒀어요. 그러면 사랑하다라는 말에다가 여기를 동사를 과거형을 만들 때는 또는 과거 동사를 만들 때는 뭘 이용하냐면 오늘 뭐가 좀 마음에 안 듭니다 지금. 다시요. 그냥 짧은 글자로 할게요. 내 자식 쓰려니까 귀찮아졌습니다. 이 가다라는 말을 동사의 기본형이라고 할 때 얘를 동사의 과거형을 만들려면 그때는 과거 동사를 만들 때 과거형을 만드는 시제를 결합해서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말의 과거 시제는 at 또는 ot을 결합해서 쓰는 거여서 과거 동사가 되면 같다라는 이런 말이 돼요. 자, 그 다음에 얘 국문법이에요. 영어 문법이 아니고 우리나라 문법에서 실제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가 현재형이 될 때는 뭘 이용하냐면 이걸 간다라는 말로 현재 시제를 쓰죠. 자, 그 다음에 얘를 동사의 미래형을 만들 때는 동사의 기본형인 가다를 미래형을 만들 때는 미래 시제인 뭘 이용하냐면 우리말의 미래 시제는 뭐죠? 우리말의 미래 시제는 get이에요, get. 그래서 얘를 가겠다라고 하면 국어 문법도 모르고 영어 문법도 모르고 뭘 할까? 이 get이라는 놈의 시제를, 과거 시제를 이용해서 그다음 뭘 웃어요? 자랑이라고. 그래서 가겠다라고 쓰면 얘가 동사의 미래형이 되는 거예요. 이때 get 그다음에 at 그다음에 ni은 이런 말들을 뭐라고 하냐면 얘를 시제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얘를 만약에 영어로 옮기게 되면 영어는 기본형이란 말을 쓰지 않고 동사 원형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love라는 동사를 쓰면 얘를 과거 동사를 만들 때, 과거형을 만들 때는 영어는 뭘 이용하냐면 뒤에 d 또는 ed를 붙여서 과거 동사를 만들죠. 그 다음에 현재형을 만들 때는 동사 원형을 그대로 쓰거나 3인칭 단수일 경우에는 s나 es를 붙여서 현재형을 만들죠. 근데 동사의 미래형을 만들 때는 제기랄 영어는 동사의 미래형을 만들 때 미래 시제가 없어요. 우리말은 get이라는 말을 붙였는데 영어는 love 자체가 변화하지는 않고 어떻게 이용하냐면 앞에다가
미래를 나타내는 말 조동사 will이라는 놈을 붙여서 뒤에다가 동사 원형을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문법 용어로 시제라고 하면 이때 얘를 시제라고 해요. 그러니까 영어에도 얘가 ed가 시제이고 얘가 시제여서 영어에는 미래 시제는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를 나타내는 동사의 미래형을 만들 수 있는 미래 시제가 없기 때문에 뭘 붙이냐면 조동사 will이라는 놈을 붙여서 동사의 미래형을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시제라는 말은 그렇게 따져버리면 그 영어에는 뭐뭐였냐면 D나 ED인 과거 시제하고 S나 ES를 붙이는 현재 시제만 있어요. 얘는 여러분 이미 아는 거고 별로 중요한 내용이 아니죠. 중요한 건 여기 나오는 상이에요. 이 상이라는 말은 영어로는 뭐라고 하냐면 aspect라고 하거든요. 우리말에도 있어요. 국어 문법에도 상 똑같이 있어요. 근데 aspect라고 할 때 여기 spect라는 말이 보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얘는 보이는 모습이라는 말을 만들어서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드는지를 설명하는 게 상이라고 하는데 이 상에는 단순상이라는 게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 얘를 또 기본상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저는 기본이란 말이 좋은데 뭐 어쨌건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진행상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뭐가 있냐면 완료상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거 우리말도 국어 문법도 똑같이 상은 세 가지예요. 그러면 보통 우리가 12시제라고 얘기를 하는 건 이 시간과 그 다음에 상이 결합되어 있는 동사의 모습을 사람들이 12시제라고 부르는 건데 그러니까 내용이 틀린 게 아니라 용어는 엄격하게 얘기하자면 잘못된 용어를 쓰는 거죠. 시제는 DED 같은 과거 시제, SES 같은 그 현재 시제가 있는 거고 얘네들이 합쳐진 것들은 동사의 모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 과거, 단순 현재, 단순 미래, 진행 완료는 또 거꾸로 부르죠. 과거 진행, 과거 완료,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또 뭐 현재 진행, 현재 완료 이런 식으로 구별을 하면 여기에다가 완료 진행까지 더 합치면 3 곱하기 4로 12가지 동사의 모양이 나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우리가 만약에 have lived라는 이런 말을 쓰면 그러면 이 말을 가져다 놓고 시간은 얘가 뭐가 되는 거냐면 시간은 앞에 있는 놈이 결정하거든요. 그래서 시간은 현재가 됐고 그 다음에 얘는 상은 뭐가 됐냐면 have ed로 완료상이 되어서 이 동사의 모양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현재 완료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렇게 동사구를 시간과 상으로 이야기를 할 때 총 몇 가지로 얘기를 해볼 수 있는 거냐면 12가지를 얘기해 볼 수 있는 건데 여기 있는 상에 완료 진행이라는 건 사실은 또 그냥 완료도 있고 진행도 같이 있는 거여서 따로 구별할 필요가 없고요. 이렇게 상은 세 가지만 아시면 돼요. 여기서 여러분한테 중요한 건 사실은 상을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즉 이 말을 봤을 때 어떤 느낌이 오는지. 여기다가 동사의 모양을 결정할 때는 동작을 했느냐 당했느냐라는 능동과 수동을 확인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얘가 직설법인지 가정법인지를 구별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 과거, 진행, 능동, 직설법 이렇게 식으로 동사의 모양을 구별하자면 여기까지가 12개였으니 여기로 24개, 여기로 다시 48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구별하는 게 의미 있는 건 아니에요. 모양을 보고 얘네가 단순상인지 진행상인지 완료상인지를 알아서 거기에 맞게 해석할 수 있으면 사실은 끝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각각 이제부터 그래서 여기 이제 이 공부를 할 건데 단순상이 가지는 의미하고 진행상이 가지는 의미를 조금 비교해서 볼 거고요. 그리고 나면 그다음에 완료는 어떻게 하는지를 보겠습니다. 자, 단순상은요, 또는 기본상이라고 부르는 얘는 어떤 느낌을 주는 거냐면 첫 번째 얘는 제일 중요한 게 얘는 뭐냐면 정해진 일이라는 거예요. 뭔가가 딱 정해져 있는 느낌이 듭니다. 아까 느낌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말을 들었을 때 드는 느낌은 현재 기본을 쓰면 또는 단순히 현재를 쓰면 현재 정해져 있는 일의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는 두 번째로 그래서 굉장히 장기간 동안 하는 오랫동안 하는 일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뀔 것 같은 변화의 느낌이나 이런 것들이 들지 않아요. 자, 세 번째 얘는 또 뭐가 있냐면 얘는 그래서 늘 하는 일, 항상 하는 일, 그리고 참 오랫동안 하는 일 같은 느낌을 주는 게 단순상이에요. 우리가 단순 과거, 단순 현재, 단순 미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얘하고 비교를 했을 때 진행은 어떤 결정적인 차이가 있냐면 자, 진행상은 모양은 아시겠지만 BING로 쓰죠. 이렇게 써서 현재 진행이면 am, are, is, ing가 되고 과거 진행이면 was, were, ing 되고 미래 진행이면 will be, ing가 되는데
이 진행상을 사용했을 때 드는 가장 중요한 느낌은 어떤 거냐면 얘는 곧 바뀔 것 같은 변화를 내포하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이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단순상이 장기간 오랫동안 하는 일의 느낌인데 비해서 진행상은 어떤 느낌이 드냐면 얘는 잠깐 하는 일, 순간적으로 하고 있는 일, 잠깐 하는 일. 그래야 곧 바뀌겠죠. 지금 일시적으로만 저렇게 갖고 조만간에 변할 것 같은 느낌을 주는 말이 진행입니다. 그래서 얘는요, 늘 항상 이런 말에 느낌이 안 들고 어떤 느낌이 드냐면 지금은 그렇게 하는 중 이런 느낌이 들어요. 자, 제가 지금 파란색으로 쓴 건 해석을 할 때 이렇게 해보시라는 거예요. 과거면 그때는 뭐뭐 중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또는요, 지금은 뭐뭐 중이다 라고 할 때 과거이면 중2였다 라고 하면 되는 거고 미래이면 중1 거야 라고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얘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문법을 자세하게 설명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여러분이 잘 익혔으면 하는 건 앞으로 해석할 때 진행을 이런 느낌으로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야 뭐가 느껴지냐면 얘가 변하겠구나 라는 게 느껴지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어떤 말을 한번 해볼까요? 너 지금 몇 학년이니? 라고 물었더니 제가 지금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입니다 라고 얘기할 때는 지금이라고 했으니까 현재죠. 얘는 현재 기본을 단순 현재를 써야 되나요? 아니면 현재 진행을 써야 되나요?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다 여러분처럼 현재 진행이라고 잘못 대답해요. 근데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건 진행이 아니라 그냥 단순상을 쓰는 게 맞아요. 어디에 속은 거냐면 그냥 중이라는 말에 속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행이라고 하면 항상 뭐뭐 중이라는 말로 생각하거든요. 근데 쟤는 우리말의 진행하고 영어의 진행하고가 뭐 열이면 9은 일치하지만 약간씩 다른 느낌을 주기도 해요. 이 말 괜히 또 잘못하면 헷갈리는데 어쨌든 이런 말을 넣어서 해석해 보시면 단순과 진행의 차이를 느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나는 일산에 삽니다 라고 얘기하면요, I live in 일산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도시 앞에는 전치사 in 씁니다. 그 다음에 이게 뒤에 나오는 말이 뭐이냐에 따라서 전치사가 달라지거든요. 그 다음에 어쨌든 뭐 도시 앞에는 in, 그 다음에 이렇게 쓰면 너 어디 사니? Where do you live? 라고 물었더니 I live in 일산이라고 하면 여러분이 듣기 어때요? 한국말로 느껴보세요. 저는 일산에 살아요 라고 얘기하면 그냥 늘 일산에 살고 굉장히 오랫동안 일산에 사고 별다른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아요. 근데 만약에 여기다가 과거로 I lived in 일산이라고 이렇게 쓰면 어때요? 너 어디 살았니? 라고 얘기하면 나 일산에 살았어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지금은 일산에 안 사는 것 같죠. 일단 느낌이 좀 이상해요. 일산에 살았어 라고 그러면 도대체 언제를 얘기하는 건지 잘 모르겠죠.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이 실제로 미국인을 만나서 I lived in 일산이라고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걔 100이면 99 when 하고 물어봅니다. 말이 지금 너무 이상한 거거든요. 자, 어쨌든 그래서 내가 옛적에는 일산에 살았어 라고 그러면 지금은 살지 않는 느낌을 전해요. 물론 살 수도 있어요. 말장난 친다고 난 옛날에 일산에 살았어 근데 지금도 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쩌면 지금도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특별한 경우 그렇게 말장난을 치는 경우가 아니라면 과거형을 쓰면 지금은 안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다 will live라고 쓰면 얘는 느낌이 미래에 내가 일산에 살 것 같죠. 그렇죠? 자, 근데 만약에 이 자리를 이런 말을 쓰지 않고요, I am living 이라고 쓰면 얘는 느낌이 좀 묘해집니다. 언뜻 잘못 생각하면 이 말을 써도 될 것 같지만 이 말의 느낌이 요렇게 넣어서 해석을 해보세요. 너 어디 사니? 라고 했더니 제가 지금은 일산에 사는 중이에요 라고 얘기하니까 느낌이 어때요? 이사 갈 것 같잖아요. 지금은 일산에 사는 중이에요 라고 얘기하면 얘는 지금 잠깐 순간적으로 일산에 있고 곧 일산을 떠날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게 진행 시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오래 하는 게 아니라 잠깐 하는 거죠. 그래서 너 예를 들어 너 누구랑 사니? 라고 얘기했더니 저는 부모님과 함께 살아요 라고 얘기하면 그냥 이 사람은 원래 부모님하고 같이 사는 사람 같아요. 근데 만약에 제가 지금은 부모님과 함께 사는 중이에요 라고 얘기하면요, 헤어질 것 같잖아요. 이게 진행상의 느낌이에요. 그래서 진행을 쓰게 되면 곧 그만두게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게 진행이어서 여러분이 해석할 때도 요 말을 꼭 넣어서 해석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어떤 문법책을 보다가 되게 웃기는 예문을 하나 봤었는데 도둑이 침입했을 때라고 이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When the thief라고 되어 있고 침입하다라는 말은 break를 씁니다. 그래서 과거로 broke in my house 뭐 이렇게 되어 있고요. 뒤쪽에 뭐라고 되어 있었냐면 I
그다음에 take shower, 과거형이니까 took죠. 나는 샤워를 했었다라는 뭐 이런 예문들이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보면서 혼자 되게 킥킥거리면서 웃었는데 이렇게 쓰면 안 되고 이때는 뭐라고 써야 되냐면 I was taking a shower라고 과거 진행형을 써야 뭐가 되냐면 도둑이 침입했을 때 샤워를 나는 중이었어라는 말이 만들어지는 거죠. 위에 걸 써버리면 어떠냐면 도둑이 침입하면 나는 늘 샤워를 나는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굉장히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저 차이를 이해를 잘 못하면 저런 좀 엉뚱한 문장을 쓸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자, 단순상은 늘 하는 것, 항상 하는 것, 오랫동안 하는 것, 장기간 하는 것, 별로 변하는 듯한 느낌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 그게 현재 정해진 일이면 단순 현재를 쓰면 되는 거고 과거에 정해졌던 일이면 단순 과거를 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문법적인 규칙들을 설명을 할때 불변의 진리는 현재를 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불변의 진리는 그냥 현재 정해진 일이에요. 그러니까 불변의 진리라고 생각하지 말고 현재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걔는 변하지 않죠. 물은 100도씨에서 끓는다라는 건 지금 그렇고 오랫동안 그래왔고 늘 그래왔고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일이어서 그래서 그냥 단순 현재를 쓰는 거예요. 역사적 사실은 과거를 쓴다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 콜럼버스가 1492년에 미 대륙을 발견했다. 만약에 일이 나오면 그거 그냥 과거에 정해진 일이에요. 과거에 정해진 일이어서 과거의 일이어서 그냥 쓰는 거지 굳이 그걸 역사적 사실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이런 문법 규칙들 중에요. 예를 들어 왕래발작 동사가 정겨운 말이죠. 왕래발작 동사가 가까운 미래를 나타낼 때는 미래의 일이라 하더라도 미래도 괜찮지만 현재를 써도 된다. 뭐 이런 규칙들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 영어 문법 배우면 이런 찐따 같은 문법 막 외우고 다니고 그러는데요. 나 2시간 있다가 서울 간다. 괜찮죠? 한국말도 되네요. 한국말도 나 2시간 뒤에 서울 간다. 나 다음 주 월요일에 서울 간다. 라고 이렇게 얘기해도 되죠. 한국말도 왕래발작 간다라는 말에 다음 주 월요일 정도 가까운 미래를 썼더니 서울 갈 거야 라고 얘기해도 되고 서울 간다라고 얘기해도 되는군요. 한국말도 똑같네요. 그래서 나 내년에 대학 갈 거야 라고 한번 해볼까요? 나 내년에 대학 갈 거야 라는 말은 갈 거야 라고 해도 되지만 대학 간다 라고 해도 되는군요. 대학 가는 건 왕래발작은 아닌데. 그래도 간다라는 말이니까 그러면 이번에는 나 내년에 그 대학에 합격한다 라고 한번 해볼까요? 얘는 진짜 왕래발작이 아닌데. 이거 왕래발작 동사와 관련 없는 얘기네요. 그죠? 왕래발작 동사가 아닌데도 합격할 거야도 되고 합격한다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설명이 좀 잘못된 거네 얘는. 그러면 내년은 가까운 미래라고 할 수 있나? 야, 이번에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생의 꿈을 탄탄하게 키운 8살짜리 아이가 만약에 나타나서 나 12년 뒤에 대학에 합격한다 라고 얘기하면요, 야, 이 새끼야 그거 가까운 미래도 아닌데 거기다 현재를 쓰냐? 이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12년 뒤에 대학에 합격한다 괜찮네요? 야, 1억 년 뒤에 지구가 폭발한다 라고 얘기를 해봅시다. 안 됩니까? 되네요. 1억 년을 가깝다고 그러면 걔는 정신 나간 애 같은데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가까운 미래라는 설명도 또 잘못됐네요. 야, 그러면 얘는 도대체 이건 뭘까? 올해가 이제 2000년이라 하고 그러면 내년이 2001년이죠. 그러면 내년이 너무 과거를 얘기하니까 이상하나? 오늘이 목요일이죠. 오늘이 목요일이니까 내일은 금요일입니다. 그럼 내일은 금요일이다가 맞아요? 금요일일다가 맞아요? 젠장인데? 얘는 미래를 쓰면 안 되고 반드시 현재만 써야 되는데? 만년이 지나면, 만년을 설마 가깝다고 하지 않겠죠? 만년이 지나면 12,000년이다라고 얘기하면 12,001다 아닌데요? 얘는 현재만 맞는데 얘는 세 가지 설명이 다 틀렸군요. 그럼 이런 규칙이란 건 없는 거죠. 저도 다 틀렸잖아요, 지금. 그러면 도대체 왜 이런 말들이 나오게 됐는지를 잘 쳐다보고 이해하면 되겠네? 야, 봅시다. 나 2시간 있다가 서울 가는 건, 다음 주 월요일에 서울 가는 건 언제 정해졌죠? 지금 정해졌잖아요. 지금 정해졌으니까 뭐 쓰면 되죠? 단순 현재를 쓰면 되는 거예요. 야, 근데 내가 다음 주 월요일에 서울 갈 건데 오늘 학생들이 지금 표정이 별로 안 좋거든요. 수업 반응이 영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따 집에 가는데 뒤에서 와 있다가 계단에서 밀어갖고 제가 뒤졌습니다. 그럼 계획이 갑자기 변경해서 다음 주 월요일에 서울 못 가죠. 무덤으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는 이 변화는 이 계획은 변화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어쩌면 바뀔 일일 수도 있는 일이기 때문에 현재 정해지긴 했지만 변화가 내포되면 미래를 쓸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에 서울 갈 거야도 되고
다음 주 월요일에 서울 간다고 딱 정해진 일처럼 얘기를 해도 되는 거죠. 나 내년에 대학 간다도 마찬가지죠. 가고 싶은 거지 반드시 간다고 확정된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대학 간다라는 말도 되지만 대학 갈 거야도 되겠죠? 못 가게 될 수도 있으니까. 시험장에 가서 이렇게 또 그 옛날에 누구처럼 이렇게 아파코트 잘못 입고 갔다가 전화기 울리는 바람에 이렇게 쫓겨나면 대학 못 가잖아요. 야, 그러면 갑자기 내가 생각했던 계획이 무너질 수도 있는 거네. 그럼 미래의 일이 내년에 대학 가는 일이 변화가 될 수도 있는 거니까 미래를 써도 되지만 나의 결연한 의지를 반영해서 꼭 대학에 갈 것처럼 얘기하면 단순 연재를 써도 되는군요. 아, 그거였네. 내년에 대학 간다 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나 내년에 대학 갈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어떤 게 더 강한 의지가 느껴지죠? 대학 간다가 강하게 느껴지죠. 왜? 꼭 지금 정해진 일처럼 얘기하니까. 느낌 오셨어요?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오히려 딱 정해져 있고 바뀔 일이 별로 없는 말들은 미래의 일이라도 현재를 쓰는 게 더 좋아요. 기차역에 전화를 해서 첫 차가 몇 시에 출발합니까? 라고 얘기하면 6시에 출발합니다 라고 하지 6시에 출발할 거예요 라고 하지 않아요. 어쩌면 변할지도 모르지만 아마도 변할 가능성이 거의 없으니까 현재 정해진 일이니까 현재를 쓰는 게 훨씬 더 좋은 거죠. 현재 정해진 일이면 현재 쓰면 되고요. 미래 일이면 미래 쓰면 되고 과거에 정해졌던 일이면 단순 과거를 쓰면 되는 거예요. 구별하실 수 있겠죠? 그 다음 문제는 이제 완료인데 문법 규칙 참 그런 거 막 외우는 거 이런 거 보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저는. 저런 거 말고 뭐도 있냐면 뭐 시간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이런 거 하잖아요. 만약 내일 비가 올면이라고 우리도 안 해요. 그죠? 우리도 내일 비가 오면 야 네가 나를 때리면 나도 널 때릴 거야 라고 하죠. 때리면 현재 쓰고 때릴 거야 미래 쓰잖아요. 영어도 똑같아요. 그걸 이제 규칙을 줄줄줄 늘어놓으면 시간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미래의 일이라 하더라도 미래 대신 현재를 쓴다고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런 내용을 만드는 건지를 이해해버리면 아 그냥 지금 정해진 건 지금의 일로 쓰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그냥 끝나는 거죠. 다음 이제 완료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원래 문법 수업하면 요것만 갖고도 2시간 정도는 하는 건데요. 요새는 옛날에 오래전 옛날은 아닙니다만 수능 영어가 상대평가이던 시절 문법이 2문제이던 시절은 되게 자세하게 했거든요. 왜냐면 2개 다 틀리면 1등급이 날아가니까 상대평가이던 시절에는. 근데 요즘은 뭐 절대평가라 게다가 문법이 한 문제여서 그렇게까지 시간을 이제 쏟으려고 하진 않는 거죠. 저도 지금 이제 문법 수업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뭐 문법이지만 문법 문제를 맞추려고 하는 게 아니라 목표는 얘네들 해석을 정확하게 한번 하는 거예요. 그래 편하게 하는 거죠. 완료는 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어떻게 생겼냐면 have ed의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당연히 뭐 3인칭이면 has 쓰는 거고요. 과거면 had ed 쓰는 거고요. 미래면 will have ed 쓰는 거겠죠. 그러면 도대체 이 완료의 느낌은 뭐냐면 우리는 맨날 똑같이 해요. I lost my watch now. 그 다음에 I have lost my watch now. 이게 문법책에 제일 많이 나오는 예문이죠. 왜 이렇게 맨날 시계는 잃어버리는지 잘 모르지만 완료 설명만 하면 이거하고 이렇게 화살표 딱 긋잖아요. 위에 까고 아래 까고 여러분 차이 설명할 수 있겠어요? 이거 해석할 때 달라야 돼요. 뜻이 다른 건데 우리는 계속 뭐만 하냐면 막 이상한 이런 것만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제 한번 정리해보고 해석하는 방법도 제가 가르쳐 드려 볼게요. 완료라는 건 중요한 게요. 더 과거의 동작이 이거 앞에 더자 정도가 생략되어 있다고 보셔도 돼요. 그래서 더 과거의 동작이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말이 현재 가지는 의미입니다. 말이 좀 이상하지만 자 얘를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보세요. 동작은 언제 한 거죠? 과거에 했던 동작인데 저 정확하게 하면 더 예전에 했던 동작이 나중에 가지는 의미예요. 근데 그 나중에 그 시점이 현재가 되면 얘는 뭐가 되냐면 현재 완료가 되는 거고요. 더 과거의 동작이 과거에 가지는 의미가 되면 그게 뭐가 되냐면 과거 완료가 되고 이전의 동작이 미래에 가지는 의미가 되면 미래 완료가 되는 거예요. 잠깐 화살표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자, 뭔지 그리고 차이를 좀 구별을 한번 해봅시다. 자, 이게 지금 여러분이 참 보기 싫지만
강의가 워낙 좋아서 어쩔 수 없이 저를 보고 있어야 되는 이 시점 현재라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이쪽으로 가면서 과거가 되고 이쪽으로 가면 미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과거 언젠가 했던 동작이 지금 이 순간 현재의 의미를 가지면 얘가 뭐가 되는 거냐면 현재 완료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되셨죠? 됐죠? 그 다음에 과거 어떤 순간에 했던 동작이 과거의 어떤 지점에, 지금 여기가 현재입니다. 과거의 어떤 지점에 의미를 가지면 얘를 보고 뭐라고 하냐면 얘를 보고 과거 완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전에 했던 동작이 뭔지 모르지만 미래의 어떤 순간에 의미를 가지면 얘를 보고 뭐라고 하면 될까? 미래 완료라고 하면 되겠죠. 근데 이 미래 완료의 동작은 시작을 언제 해야 되는 걸까? 시작은요, 미래보다 과거이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미래 완료를 만드는 동작은 여기 과거에서 왔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재에서 왔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서 왔을 수도 있어요. 이 동작이 미래의 어느 시점에 가지는 의미를 미래 완료라고 그래요. 이 더 예전의 동작이, 그러니까 얘가 그래서 제가 더라고 쓴 거예요. 더 과거의 동작이 그 이후에 어떤 과거에 가지는 의미는 과거 완료. 그 다음에 과거에 했던 동작이 현재의 어떤 의미를 가지면 현재 완료. 그 다음에 언젠가 더 과거의 동작이 특정 미래의 의미를 가지면 미래 완료가 되는 거예요. 얘를 had ed, have ed, 그 다음에 will have ed라는 모양으로 사용을 하는 거죠. 그럼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봅시다. 도대체 과거의 동작이 현재 가진다는 도대체 의미가 뭔지. 질문을 한번 해볼까요? 뭐라고 질문을 하냐면 한국말입니다. 너 배고프니? 라고 물었어요. 배고프니? 라고 물었더니 A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배 안 고파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 다음에 B는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전 햄버거 먹었어요 라고 대답을 했어요. 한번 물어볼게요. A는 대답이 되나요? 한국인 여러분, A가 대답이 됩니까? 배고프니? 라고 할 때 배 안 고파요 하면 대답이 됐죠. 배고프니? 라고 하는데 햄버거 먹었어요 라고 하면 대답이 되나요? 한국인 여러분, 이거 지금 한국어예요. 대답 되죠? 너 배고프냐? 라고 했더니 햄버거 먹었어요 이렇게 대답하면 되니까. 근데 이번에는 영어로 한번 질문을 한번 던져볼까요? 뭐라고 하냐면 너 헝그리니? 하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야, 너 배고프냐? 라고 이렇게 물었더니 A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I'm not hungry 라고 대답을 해요. 배 안 고파요? No, I'm not 이렇게 대답을 하겠죠. I'm not hungry 라고 해도 좋고 No, I'm not 이라고 하면 대답이 되나요? 대답이 되죠. 근데 B가 뭐라고 하냐면 저 햄버거 먹었어요. I ate a burger 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대답이 되나요? 얘가 안 돼요. 자, 보세요. 너 배고프니? 라고 해서 현재 쓰고 있죠. 너 언제 배고프냐고 물었더니 지금 배고프냐고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얘 지금 언제 배 안 고프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배 안 고파요 라고 얘기를 한 거죠. 얘는 지금 아까 나왔던 우리 at us이라는 뭘 이용하고 있냐면 과거 시제를 써서 동사의 과거형을 썼네요. 야, 너 지금 배고프니? 라고 했더니 나 과거에 햄버거 먹었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이상한 대답을 했는데 얘를 보고 우리가 너 이 새끼야 너 왜 지금 배고프냐고 물었는데 왜 과거에 햄버거를 먹었더니 이상한 대답을 하니? 라고 물어보는 그런 이상한 놈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 말은 무슨 뜻을 갖고 있다는 걸 알고 있죠. 그래서 지금 배 안 고파요 라는 뜻을 갖고 있죠. 그쵸? 눈치가 빠른 사람은 이제 뭐 설명하려고 하는지 알았을 것 같은데. 야, 너 지금 배고프니? 지금 배 안 고파요 라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지금 배고프니? 라고 했더니 과거에 햄버거를 먹은 동작이 현재 배고프지 않은 의미를 가지게 된 거죠. 그러면 우리말은 이게 뭐 먹었냐? 라고 했더니 햄버거 먹었어요 라는 과거의 동작도 되지만 배고프니? 라고 물었더니 햄버거를 과거에 먹어서 지금 배고프지 않아요 라는 뭐도 되는 거죠. 현재 완료도 되는 거예요. 한국말은 과거형으로 두 가지 얘기를 다 해요. 근데 영어는요, 과거형을 쓰면 그냥 얘는 햄버거를 먹었다는 얘기예요. 햄버거를 먹어서 지금 어떻다는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햄버거를 과거에 먹어서 지금 배고프지 않다는 이 말을 영어는 만들어내려면 이때 얘는 뭘 이용해야 되는 걸까? 그러면 현재 완료를 이용하는 거죠. 과거에 햄버거를 먹어서 지금 배고프지 않아요 라는 말을 쓰려면 I've eaten a burger라는 이런 말을 쓰면 되는 거예요.
이게 소위 뭐가 되냐면 현재 완료가 됐죠. 그러면 더 과거의 동작이 현재 가지는 의미라는 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만약에 이게 쭉 그동안 영어 공부하면서 완료에 관해서 이렇게 설명을 처음 들어보셨으면 조금 잘난 척하면 이게 어쩌면 또 마지막으로 듣는 얘기일지도 몰라요. 그렇게 되지 않을까? 보통 이렇게 대학 입시 끝나고 나서 문법 수업을 들어다니는 이런 경우는 잘 없으니까. 그러면 마지막이 되기 전에 설명 들은 게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자, 그럼 봅시다. 좀 이따 이제 해석을 그러면 어떻게 하면 바꾸는지 편하게도 가르쳐 줄게요. 여러분 해석도 진행형 저렇게 알고 나면 나중에 저 진행을 이해할 수 있는 경우가 생겨요. 예를 들어 옛날에 미국 드라마를 보다가 어떤 표현을 한번 봤냐면 Why is she being kind? 이런 말이 나오는데 오 이상한 거예요. 뭐가 이상했냐면 이게 상태를 나타내는 말은 진행형을 쓸 수 없다라고 내가 분명히 문법책에서 배웠는데 Why is she kind가 아니고 왜 Why is she being kind라는 이런 희한한 진행형이 나올까? 그래서 이렇게 외국인 선생님한테 여쭤봤더니 뭐라고 그러시냐면 저 변화를 내포하고 있는 것에 관한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안 친절한 아이라는 거죠. 이렇게 쓰면 얘는 원래 친절한 아이예요. 늘 친절하고 항상 친절하고 장기간 친절한 아이인데 She's being kind라고 하면 제 요새만 친절한 중이죠. 느낌 오세요? 그래서 저 새끼 저거 요새 왜 이렇게 친절해? 이러면 Why is she being kind? 이런 말을 쓸 수 있는 거예요. 야, 느낌이 묘하게 오죠? 나중에 문법책 보실 때 그래서 저 기본을 갖고 잘 생각해 보시면 이해할 수 있는 것들도 많아요. 예를 들어 진행형이 저기를 나타낸다고 그러잖아요. 가까운 미래를 나타내기도 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래 놓고 어떻게 가까운 미래를 나타내는지를 안 가르쳐 줘 버리면 그쵸, 쓸 수 없는 말이 되잖아요. 이렇게 be going to라든지 그러니까 진행형을 쓰면 가까운 미래를 나타낸다라고 이렇게 배웠는데 그게 실제로 미래를 썼을 때하고 어떤 느낌이 다른 건지를 안 가르쳐 주면 구별해서 쓸 수가 없게 되잖아요. 근데 진행형은 그래 놓고 뭐 거의 확정적인 일, 곧 일어날 것 같은 일은 진행형이 미래를 대신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실은 저건 우리말도 그렇게 쓰거든요. 누가 제일 많이 쓰냐면 중국집 주인 아저씨가 제일 많이 써요. 전화해서 왜 안 오나요? 그럼 가는 중입니다 라고 이렇게 사기를 쳐요. 엄니가 부르거든요. 얘들아 밥 먹으라 라고 얘기하는데 안 오니까 밥 먹으라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죠? 가는 중이에요. 친구들하고 뒤지게 놀고 있는데 집에 들어오는데 안 들어가다가 술잔 먹고 신나게 놀고 있는데 자꾸 전화 와서 들어오라 그러니까 가고 있다니까 이런 말을 쓰잖아요. 그쵸? 야, 그런데 말의 차이를 나중에 이렇게 그럴 때 쓰는 거예요. 말의 차이를 조금씩 더 보시면 문법이라는 건 중요한 건 왜 저런 식의 보편적인 이야기를 사용하지? 라는 말을 익히는 게 문법 공부의 핵심이에요. 수학 과학의 법칙이 아니라 언어의 법칙은 정해놓고 사용한 규칙이 아니라 사람들이 쓰다 보니까 보편적인 사용 방법이 생긴 거죠. 자연의 규칙은 그냥 딱 그렇게 원래부터 물은 100도씨에 끓게 돼 있었잖아요. 그건 자연의 법칙이잖아요. 그냥 물은 원래부터 100도씨에 끓게 돼 있는 거고 물은 H 2개하고 O 하나로 만들어져 있다고요. 거기서 H 3개, O 하나짜리 물이 발견될 수 없죠. 단 하나의 예외도 허용하지 않는 게 과학의 법칙이지만 어느는 누가 원시인들이 대략 몇만 년 전쯤부터 아직까지 과학자들이 정확히는 몰라요. 근데 대략 어떤 학자들은 4만 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인간이 언어를 쓰기 시작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때 누가 하늘에서 갑자기 나타나서 야 한국어는 주어 목적어 서술의 순으로 말해. 그리고 미국에 어디는 넌 새끼라 주어 서술어 목적어 순으로 말해. 이런 거 아니죠. 요는 단수, 요는 복수 이렇게 정해준 게 아니라 쓰다 보니 그런 말이 생겼잖아요. 그러면 왜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저런 말을 쓸까라는 것들을 알아보는 게 제대로 된 문법 공부예요. 예를 들어서 어북인데 왜 on apple이지? 자, 소위 문법은 문법입니다. 근데 이때 모음 앞에는 on을 쓰던데 라는 걸 찾아내면 그게 소위 보편적으로 이렇게 쓰던데 라는 걸 찾아내는 게 문법 학자들이에요. 그죠? 문법 학자들이에요. 그때 이 문법을 여러분이 쳐다볼 때는 대신에 문법 공부를 하는 사람은 공부를 해서 언어를 활용하려고 하는 사람은 왜 이렇게 됐지? 어애플은 발음이 너무 귀찮고 힘들구나. 어애플 발음이 잘 안 되니까 자음 하나 툭 더 넣어서 언애플이라고 발음을 하게 되는구나 라고 알면 되게 단순해지는 거죠. 물론 얘는 조금 극단적인 예이지만 그래서 각각의 저런 여타의 문법들도 왜 저런 식의 문법 규칙들을 가지게 됐을까? 언어 생활을 편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보편적으로 동일하게 사용하려고 하던 언어의 사용 방법이 있다 보니 그런 문법이 나타났을 테니 저런 문법을 왜 쓰는지를 알고 이해하면 훨씬 더 활용하기가 좋은 거죠.
문법 배경 여기까지만 합시다. 한국 사람들은 현재형으로도 진행을 나타냅니다. 이런 말을 이제 미국인이 배울 때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죠? 한국말은 현재형을 가지고 진행형을 나타내기도 하죠. 현재 진행을. 너 지금 뭐하니? 밥 먹어. 밥 먹는 중이야라고 안 해도 돼요. 야, 뭐해? 밥 먹는다니까? 밥 먹는다라는 현재를 썼는데 그게 현재 진행이 되기도 하죠. 영어는 그렇게 쓸 수 없단 말이에요. 영어는 현재형을 쓰면 그게 현재 진행을 대신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언어들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는 건 나중에 따져서 깊이 공부해 보세요. 이게 이제 됐죠? 완료? 물론 완료를 네가 한 방에 모두를 다 해결하지는 못하겠지만 완료가 저런 거였어 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완료는 해석할 때 어떻게 하시면 가장 좋으냐면 완료의 이제 해석은요. 완료의 해석은 어떻게 하면 가장 좋겠냐면 얘는 1번 자 그래서 1번 어떻게 하시냐면 뭐뭐 한 상태이다 라고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뭐뭐 한 상태이다 말고 뭐뭐 해왔다라는 요런 말로 해석이 되기도 해요. 그 다음에 이 3번 해석은 좀 이상한데 제가 그냥 만들어 보는 건데요. 뭐뭐 해서 요 이런 느낌이 드는 말이 완료의 해석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추가로 몇 개 더 설명해 드릴 테니까 오늘부터 여러분이 이제 볼 때 동사구는 한 문장의 동사구는 무조건 하나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게 단순이건 진행이건 완료건 무조건 볼 수밖에 없으니 예를 들어 뭐 EBS에서 나오는 수능 관련 책 한 권 보면 지문 250개거든요. 그럼 그 250개 지문이 평균적으로 8개 문장이라고 쳐도 2000문장이죠. 2000문장을 2000번의 동사구를 보고 나면 얘네들이 감각이 생기지 않으면 걔는 공부를 안 하는 게 나아요. 그런 것보다는 저기 숲속 깊숙이 들어가서 나는 자연이다 이런 거 하고 사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러분 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은 너무 많이 봤더니 알게 모르게 머릿속에 부사적 용법에 하기 위하여가 머릿속에 박혀버리는 것처럼 신경을 쓰지 않고 대충 봐서 그렇지 처음에 정확하게 구별하려고 단순상, 진행상, 그 다음에 완료상들을 또박또박 해석해가면서 보면 수능책 한 권 넘어가기 전에 얘네들이 어떤 의미인지 감 다 잡아요. 그리고 사실은 과거 완료나 현재 완료는 다른 게 아니니까 그냥 완료니까 얼마 안 가서 금방 되거든요. 그러면 점점 볼 때 처음에는 이렇게 해석을 하지만 조금 더 지나면 이 한국어의 개입 현상이 사라져요. 모국어가 해석할 때 간섭하는 게 자꾸 사라져요. 여러분 쉬운 문장 보면 해석 안 하잖아요. 중학교 1학년 교과서 갖다 놓고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해석 하나도 안 해요. 그냥 영어로 쫙 읽어지거든요. 근데 수능 참고서 정도를 보면 어때요? 악착같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석해야 되죠. 그게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그 수준의 지문을 모호 간섭 없이 읽을 수 있을 만한 영어 실력이 안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리고 거기에 곳곳에 요소가 방해를 해요. 예를 들어 수동태 문장 나타나면 시간 더 걸리고 가정법 문장 나타나면 시간 더 걸리고 그 다음에 얘네들은 얼렁뚱땅 막 지나가고 그래서 지금 상태로 계속하면 본질적인 영어 실력이 향상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또박또박 정확하게 이런 부분들을 지켜서 보시면 얘는 너무 자주 나오기 때문에 한 문장에 동사구가 없는 건 없잖아요. 그래서 얘는 얼마 안 가서 굉장히 익숙해져요. 그리고 지금하고 다르게 과거랑 현재 완료를 구별해서 보겠죠. 자, 봅시다. 이 화살표를 이번에 갖고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사람들이 나한테 넌 직업이 뭐냐라고 해서 저 영어를 가르칩니다라고 현재를 써도 되지만 과거 어느 순간 학원 강의를 하기 시작했던 대학 다닐 때 돈 없어서 학원 강의를 하기 시작했던 그 순간에 시작된 강사로서의 일이 영향을 끼쳐서 지금도 영어 강의를 하고 있죠. 이럴 경우에도 뭘 수 있냐면 현재 완료를 쓸 수 있겠네요. 그래서 I teach English라고 해도 되지만 I am an English teacher이라고 해도 되지만 I have been an English teacher이라고 해도 저기서 영어 강의를 시작했던 게 그러네. 그래서 지금까지 하고 있네. 이런 말을 쓸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때 보통 이제 영어 선생님들이 완료 설명할 때 이거 많이 하시잖아요. 여기서 여기까지는 현재 완료고 이 순간에 이런 과거고 이 설명이 이 2번에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문을 못 바꾸고 맨날 시기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저 이렇게 이제 차이를 봅시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햄버거 예문을 설명해 버리면 이걸 갖고 설명하면 화살표로 설명을 할 수가 없거든요. I lost my watch 하고 I have lost my watch 하고 저는 중학교 때 이 설명을 듣다가 이해가 안 돼갖고 질문 또 하고 이랬다 욕 뒤지게 쳐먹었는데요.
위에 있는 건 과거 어떤 순간의 시계를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그 영어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과거 어떤 한 순간의 시계를 잃어버린 게 1번, 그 다음에 얘는 과거의 시계를 잃어버린 동작이 지금까지 쭉 이어져 오고 있는 현재 완료. 그래서 위에 있는 건 어쩌면 시계를 찾았을 수도 있지만 밑에 있는 건 시계를 잃어버린 동작이 지금까지 지속되었으므로 시계를 찾았을 수 없다. 아주 익숙한 설명이죠. 아주.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버거를 집어넣으면 과거 어느 순간에 버거를 먹으면 과거에 버거를 먹은 동작이 지금 이거 어쩔 건데요. 이거 버거를 한 1년 동안 먹어버리면 어쩔 건데요. 이게 그래서 이런 예문을 바꿔서 설명을 못하는 겁니다. 차이는 보세요. 얘는 그냥 과거의 시계를 잃어버렸다는 얘기죠. 얘는요, 과거의 시계를 잃어버려서 지금은 이런 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느낌이 되세요? 그래서 이 세 번째 이 말이 뭐냐면 뒤에다가 뭘 집어넣어 보려는 거냐면 그래서 지금이라는 이런 느낌이 숨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현재 완료일 때는 지금, 과거 완료일 때는 뭐죠? 그때라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현재 완료일 때는 상태이다, 과거 완료일 때는 상태였다 하면 되는 거죠. 미래 완료면 뭐라고 하면 되죠? 상태일 거야 라고 하면 되는군요. 그렇게 하시면 되죠. 야, 그래서 이거 이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위에 있는 건 과거 어떤 순간에 그냥 시계를 잃어버렸어요. 얘는 과거의 시계를 잃어버린 동작이 지금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거죠. 그래서 질문을 달아보면 금방 이해가 돼요. 지금 몇 시니? 대답이 될까? 안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얘는 그냥 과거의 시계를 잃어버렸다잖아요. 배고프니? 라고 했더니 햄버거를 먹은 건 대답이 안 되잖아요. 구별이 잘 안 됩니까? 우리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아, 너 뭐 먹었냐? 라고 했더니 햄버거 먹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어감의 차이를 한번 가져보세요. 미친 짓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설명하면 이해는 잘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올해까지만 마지막으로 미친 짓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내가 이런 아동들 앞에서 이런 짓을 해야 되더니 뭐 먹었냐? 그랬더니 햄버거 먹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너 배고프니? 라고 했더니 아, 햄버거 먹었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의 어투가 느낌 차이가 좀 있죠. 그죠? 그래서 위에 있는 건 얘는요, 햄버거 먹었다 라고 얘기를 한 거고 얘는요, 아, 햄버거 먹었어요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지금 몇 시니? 라고 했더니 시계 잃어버렸다 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얘는 몇 시니? 라고 했더니 시계를 잃어버려서요. 밑에 것만 답이죠. 위에 건요, 뭐 잃어버렸냐? 이런 데 쓰는 말이 되는 거 있죠. 과거의 시기를 잃어버렸다는 거 있죠. 우리 아까 I lived in 일산이라고 할 때 일산에 살았어요 라고 할 때 지금 일산에 살아요? 안 살아요? 안 산다 그랬죠. 시계 찾았어요? 안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이거 뭐 어쩌면 시계를 찾았을 수도 있고 이런 설명이 어디 있습니까? 야, 나 저기 시계 잃어버렸어. 근데 찾았다? 여러분 왜 웃어요? 여러분의 예상되는 내용하고 다른 말을 했기 때문에 웃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과거 동사를 쓰게 되면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게 거의 전제가 돼버립니다. 이 말을 이렇게 설명하면 되게 웃기는 게 돼요. 이게 이해가 잘 안 된다고 그랬더니 저희 선생님이 예문을 하나 더 주셨어요. 지금은 제 생각에 그 선생님이 아마 이거 원래 무슨 말인지 본인도 잘 모르셨던 것 같아요. He has gone to America라고, 이것도 문법책에 많이 나오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화살표 쭉 꺼놓고 위에 있는 건 과거에 미국에 간 게 그냥 간 거고, 그래서 현재 한국에 왔을 가능성이 없고, 밑에 있는 건요, 과거에 미국에 간 동작이 지금까지 쭉 이어져 있어서 아, 얘는 어쩌면 그래 한국에 있을 수도 있는데 얘는 절대로 한국에 있을 수 없는 걸 이렇게 쓴다. 알겠지? 이제 그만! 이러셨던 거죠. 나는 끝까지 이해가 안 되고.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해석할 때 어디에 가고 없다라고 해석해도 괜찮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던 건 기억이 나요. 위에다 한번 물어보죠. 걔 요새 왜 안 보이지? 1번, 2번 중에 어떤 게 답이에요? 걔 왜 안 보이지? 미국 갔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밑에 건요. 왜 안 보이지라고 했더니 미국에 가서요. 걔 미국 갔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당연히 2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이게 완료의 느낌이에요. 자, 보세요. 참고로 미국을 아메리카라고 하면 미국 사람들은 안 싫어하는데 아메리카 대륙의 다른 나라 사람들이 엄청 싫어합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US라고 하든지 아니면 The States라고 하든지. 그러고 보니 아메리카 대륙에는 미국만 있는 게 아니다, 그죠? 어마어마하게 많은 나라들이 있는데 왠지 그냥 미국을 아메리카라고 불러버리는 그건 좀 너무 미국 중심적인 그런 발상인 거죠. 자,
근데 미국 사람들도 아메리카라고 하지 않아요. The States라고 그래요. 자기들이 부를 때는. 이렇게 쓰거든요. 이렇게 써서 이게 미국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Enemy of the States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그게 우리나라에 번역이 될 때 국가의 적이라고 번역이 됐었는데 그것도 살짝 오역입니다. 그걸 국가의 적이 아니라 그건 미국의 적이라는 뜻이었는데 그게 이제 번역이 조금 잘못된 적이 있었죠. 이런 걸 나눠볼게요. 만약에 이 해석은 아시겠죠? 어떻게 되는 건지. 자, 애가 만약에 다리를 절어요. 그래서 너 왜 다리 저니? 라고 했더니 한 애가 뭐라고 되냐면 I had an accident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한 명은 I have had an accident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게 대답이 되죠? 안 봐도 너무 쉽죠. 너 왜 다리 저니? 그랬더니 사고 났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얘는요, 사고가 났어요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지금이라는 이런 느낌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말로 바꿔보세요. 너 배고프니? 라고 했더니 햄버거 먹은 상태예요. 왜 다리를 저니? 사고를 당한 상태예요. 몇 시니? 시계를 잃어버린 상태예요. 걔 왜 안 보이지? 걔 미국에 있는 상태예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완료예요. 물론 경우에 따라 우리말로 조금씩 어색한 건 원래 남의 나라 말은 100% 우리말로 깔끔하게 옮겨지지 않아요. 근데 대략의 느낌이 이러하다라는 얘기죠. 근데 시험은 사실 뭐만 나오냐면 얘만 나와요. 왜냐하면 얘를 갖고 문제를 만드는 게 너무 버거워요. 그래서 2번으로 문제를 만들기 때문에 우리가 뭘 하냐면 그 쭉이라는 이 시간 화살표에 설명을 해도 문제는 그걸로 다 풀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해왔다라는 말이 필요한 뭐뭐 동안 뭐뭐 이후로 쭉 이런 말들은 전부 완료랑 잘 어울립니다. 야, 너희 집에 놀러 가자. 그래? 나 오늘 숙제 있는데. 야, 그러면 너 8시에 와. I'll finish my work라고 이렇게 해봅시다. 8시 지나서 와. 8시 지나서. 그때 will have finished라고 하면 여러분 그러면 왜 아래 게 말이 말 같은지 아시겠어요? 몇 시쯤 갈까? 라고 했더니 숙제가 많은데 야 그럼 8시 지나서 와. 그때면 나는 숙제를 끝낸 상태일 거야 라는 얘기죠. 얘는 뭐예요? 확 끝낼게 라는 얘기잖아요. will finish로 쓰면 애가 확 덮어버리고 끝내는 거고 그 다음 얘는 그때쯤이면 끝나 있을 거고 그래서 아래쪽 말이 무조건 잘 어울리는 겁니다. 근데 이게 미래 완료 이런 거 사실 잘 쓰기 쉽지 않거든요. 뭐 시간의 경과 주로 우리는 그래 완료 배우면 경험 결과 계속 완료라고 배우잖아요. 근데 경험 결과 계속 완료 이렇게 쓰면 나중에 현재 완료, 미래 완료 이런 거 작문할 때 못 써봐요. 다 그냥 과거형 쓰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내용을 완료는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라고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될 수도 있고요. 쭉 해왔다라는 거 아까 얘기했던 I have lived in 일산 이렇게 쓰면요. 쭉 일산에 살았죠.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10년째 일산에 살고 있어요. 이런 말을 써서 for 10 years 이런 말이 들어가면 이 자리에 반드시 현재 완료가 와야지 만약에 여기가 I live in 일산 같은 현재를 쓰면 얘는 틀려버려요. 왜냐하면 어떤 말에 해당이 됐죠? 요런 말에 해당이 됐기 때문에 얘는 반드시 완료 시제를 사용해야 되고 문법 문제로 주어질 때는 얘에 해당되는 내용만 시험에 나와서 그 for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는 뭐 since가 들어가는 뭐뭐 이후로 뭐 해왔어요 라는 이런 말에 가지고 주로 문법 문제를 만들게 되죠. 자, 그러면 과거, 현재, 미래, 단순, 진행 그리고 완료까지 이제 설명을 다 드렸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앞쪽에 나오는 완료의 기본 모양과 관련된 것들을 아주 간단 문장들을 가지고 요 시제와 관련된 내용들을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부탁드렸던 해석을 당분간만 조금 시도를 한번 해보십시오. 남들보다 이렇게 문법 설명하는 게 워낙에 좀 독특하기도 많이 하고 그래서 예전에 이렇게 제 문법 강의가 되게 인기가 좋았었거든요. 근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상대적으로 이제 영어 과목에 대한 수강 정도도 좀 많이 줄어들고 그래 문법 비중이 축 빠지면서 뭐 자주 할 수는 없게 됐지만 자주 할 수 없게 돼서 좀 아쉽긴 하죠. 자, 이번에는요, 그러면 과거나 현재가 들어가면 그냥 이런 말들이 들어가면 과거의 특정 시점을 나타내는 거니까 과거를 쓰는 게 맞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최 씨가 일산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2년 전에 라는 여기 있는 last나
ago 같은 말들이 과거랑 너무 잘 어울립니다. 자, 세 번째 보면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아요 라는 얘기인데 지금 돌고 늘 돌고 그 다음에 장기간 도는 거기 때문에 현재 단순 현재가 맞습니다. 됐죠?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는 꼭 단순 현재만 나타낼까? 일반적으로 그러하다라는 얘기지 언어는 100% 그렇지는 않죠. 야, 지금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도는 중이라는 게 너희들 느껴지니? 라고 할 때는 현재 진행이죠. 너희는 못 느끼겠지만 지구는 항상 태양 주위를 돌아. 그냥 현재겠죠. 야, 너희가 태어나던 그 순간에도 지구는 태양 주위를 도는 중이었다고. 과거 진행이네요. 138억 년 전에 지구가 생긴 이래로 지금까지 계속해서 지구는 태양 주위를 돌아왔거든. 현재 완료네요. 그러니까 이게 꼭 한 가지로 규정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말을 할 때 지구는 태양 주위를 돈다라는 말이 나타나지 돌 거야 도는 중 이런 말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러하다라는 얘기지 그게 언어의 규칙은 100%의 규칙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 거죠. 잭슨이 그래서 늘 대체로 보통이라는 이런 말들은 단순상이랑 너무 잘 어울립니다. 그래서 walks to work라고 하면 걸어서 출근을 하는 거죠. When it is good weather, 날씨가 좋을 때면이라는 말이 됐습니다. 그래서 최씨 생각에 그 영화는 아주 좋은 전개를 가졌다라는 얘기입니다. 플롯이 이야기 전개, 그래서 우리가 줄거리라고 번역하기도 하거든요. 자, 진행을 쓰면 이렇게 해석 한번 해보자고 그랬어요. 이런 말을 넣어서 느끼면 진행의 느낌이 좀 잘 오고 늘 머릿속에 얘는 변할 것 같은 이런 말을 하고 있음을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순서가 잘못돼서 이상하게 떴군요. 자, 그래서 얘가 캐프테리아에서 샌드위치를 먹는 중이야 라는 얘기겠죠. 지금 먹는 중이야 라는 얘기인데 이걸 만약에 is eating이라고 쓰지 않고 eat a sandwich라고 쓰면 무슨 말이 될까? 걔는 캐프테리아에서 늘 샌드위치를 먹어 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느낌이 확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면 걔 지금 캐프테리아에서 샌드위치를 먹는 중이야 라는 이런 얘기가 됐어요. 보통 캐프테리아는 식당 중에서 어떤 식당이냐면 메뉴의 선택권이 없는 곳. 그러니까 쉽게 급식, 구내식당, 학교식당 이런 데를 캐프테리아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식당은 다이너라고 많이 하기도 하고요. 그냥 뭐 레스토랑 써도 되고요. 근데 레스토랑이라고 얘기하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좀 고급스런? 우리가 짜장면 먹으러 가면서 야 중식당 가자 이런 말 잘 안 하잖아요. 분명히 틀린 말이 아닌데 야 우리 오늘 중식 먹을까? 이래놓고 짜장면 먹으면 왠지 잘못된 말이 분명히 아닌데 그죠? 김밥 천국 가면서 우리 오늘 한식하자 뭐 안 이러잖아요. 그렇죠? 레스토랑이라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식당을 나타내긴 하지만 조금 좋은. 그다음에 여기도 하나 봐두실 게 이렇게 어떤 종류의 빵을 먹는지 정확하게 얘기해야 돼요. 근데 보통 한국 사람들이 빵은 통칭해서 뭐라고 많이 쓰죠? 단어? 브레드 많이 쓰잖아요. 네, 브레드는 식빵입니다. 그게 빵의 총칭이 아니고요. 그래서 이런 브레드라고 쓰면 식빵 먹는다는 얘기가 되니까 빵의 종류를 뭐 케이크든 그 다음에 뭐든 이렇게 종류를 나눠서 얘기하는 게 좋죠. 자, 너 요새는 어디서 일하는 중이니? 우리도 이렇게 물을 수 있죠. 그죠? 그렇게 쓰는 정도의 느낌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앨리스의 벌이가 이제 그레이로 변하는 중이야 라는 요런 말들을 집어넣어서 해석해 보시면 진행의 느낌이 좀 오겠죠. 오늘의 설명과 몇 개의 문장 갖고 진행의 모든 진행 문장의 느낌이 나오진 않아요. 절대로 그렇게 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워낙 동사구는 한 문장에 하나씩 나타나는 거여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또박또박 정확하게 자꾸 읽고 느낌을 가져보려고 그러면 얼마 가지 않아서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어요. 한 상태이다, 해왔다 또는요 뭐뭐 했어요. 그래서 지금이라는 말이 머릿속에 들어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과거에 했던 동작이 현재 가지는 의미를 현재 완료라고 합니다. 과거 완료면 당연히 이렇게 해석하면 될 거고요. 당연히 시간만 하나 더 왼쪽으로 가면 되겠죠. 야, 그래서 2000년 이후로 쭉이라는 말이 있으면 동작의 지속을 나타내니까 이렇게 have ed라는 형태의 완료가 잘 어울리겠죠. 2000년도 이후로 쭉 같은 차를 타고 있어요. 뭐 이런 얘기가 됐습니다. 자, 우리 이웃이 20년째 의사다라는 이런 얘기가 된 거네요. 그래서 is a doctor이라고 쓰면 그 사람이 의사이다라는 얘기지만 for 20 years, 20년째 20년 동안이라는 말이 들어있으니까 얘는 무조건 현재 완료를 써야 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얘는 뭐가 된 거냐? 너는 예전에 타이 음식을 먹어본 적이 있니? 라는 이런 얘기가 된 거잖아요. 이럴 때 have, ed 사이에
그 다음에 ever이나 이 자리에 ever 또는 never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얘는 뭐라고 하시면 되냐면 이 문장의 해석을 뭐뭐 한 적이 있다라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 ever이라는 말이 여태까지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이렇게 했다라는 얘기니까 지금까지 저러한 경험이 있다라는 얘기가 된 거죠. 근데 그냥 편의상 ever, never 들어가면 한 적이 있다 없다라고 해석해 보셔도 됩니다. 7시에 걔네들은 아직까지 프로젝트를 끝내지 못한 상태였다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그냥 못 끝냈어 라고 하는 것보다 못한 상태였다 이렇게 하면 과거 완료의 느낌이 잘 올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책이 아직도 도착하지 않은 상태였다라는 얘기겠죠. 내가 떠날 때라는 말입니다. 자, 여기 내가 떠날 때, 내가 출발할 적에 책이 아직 도착하지 않은 상태였다라는 얘기에 저기를 haven't arrived라고 현재 완료를 쓰면 이 문장은 맞을까 틀릴까? 틀린 거겠죠. 왜냐하면 과거잖아요. 현재 완료는 시간이 과거예요, 현재예요, 미래예요? 현재예요. 헷갈리지 마세요. 현재 완료는 현재지 과거가 아니에요. 동작을 과거에 했을 뿐 이야기하는 건 지금의 의미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배고프니라고 했더니 빵 먹었어요 라고 하는 건 빵 먹었다는 과거를 이야기했을 뿐 걔가 하려는 얘기는 실은 지금 배고프지 않다는 얘기인 것처럼 현재 완료는 현재의 의미를 얘기하는 거지 과거의 동작을 얘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현재 완료를 과거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생각보다 꽤 있거든요. 현재 완료를 과거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현재 진행도 과거인 줄 착각하고 살 사람입니다. 현재 진행, 현재 단순, 현재 완료 다 시간은요 현재예요. 그래서 시간과 상의 개념은 구별해서 다르게 보셔야 됩니다. 문법 문제를 풀 때도 그렇게 풀면 훨씬 더 쉬워요. 그 사람들은 나라 밖으로 여행해 본 적이 없다라는 얘기죠. ever, never 들어가면 뭐 한 적이 있다 없다라고 하시면 돼요. 언제까지냐면 걔네들이 런던에 가기 전까지, 그 다음에 가기 전까지 과거에 갔잖아요. 그때까지 그 나라 밖으로 나가본 적이 없는 상태였다라는 얘기여서 과거 완료를 쓰는 게 어울리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한 가지만 더 설명을 좀 드리고 가면 뭐가 또 있냐면 have been to라는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면 얘도 역시 어디에 가본 적이 있다, 있어 본 적이 있다라고 보통 해석을 하거든요. 이것도 의미를 한번 가져봅시다. 자, 우리 이거 지난 시간에 커플러 배웠으니까, 그리고 그 전에도 배웠네. 비동사가 있는데 뒤에 뭐가 나왔죠? 전치사가 나왔네. 전치사 앞에 있는 비동사는 무슨 뜻이었더라? 얘는 있다, 존재하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있어 봤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야, 동해안에는 해가 동쪽에 뜨고요. 서해에서는 그래서 뭘 못 보죠? 일출을 못 보고 일몰만 볼 수 있잖아요. 아, 인간들아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해가 동쪽에 뜨니까 동해에서는 일출만 보고 일몰을 못 본다고요. 어둑어둑해지는 바다를 보는 거지 진짜로 해가 바닷속으로 빠지는 건 못 보거든요. 일몰도 마찬가지죠. 근데 부산은 일출 일몰을 다 볼 수 있습니다. 위치가 이상한데 가운데 쭉 껴가지고 이렇잖아요. 내가 워낙에 또 그림을 잘 그려서 이쯤 있잖아요. 여기 가면 여기는 일출과 일몰을 다 볼 수 있는데 개인적으로 일출 부산 권합니다. 뭐 속초나 정동진 이런 데도 멋지지만 그 부산 바다에서 보는 일출도 엄청 아름답거든요. 나는 그게 그렇게 예쁜 줄 몰랐는데 저는 고향이 부산이에요. 고등학교까지 졸업하고 그 서울로 대학을 온 거여서 그때 고등학교 때 이제 그 집에서 나와서 학교 갈 때 버스를 타고 가면 여기 서울 분들이 어딘지 모르겠지만 얘기해도 혹시 부산 친구가 본다면 어딘지 알겠죠. 그 수영만이라는 데를 요트 경기장이라는 데를 이렇게 쭉 돌아서 학교를 가거든요. 그럼 아침에 옛날 사람들은 학교를 굉장히 일찍 갔잖아요. 늦게 오고. 그래서 아침에 가면서 늘 일출을 보고 다녔어요. 그냥 학교 이렇게 수업 듣는데 저기가 칠판이면 이렇게 앉아 있다가 왼쪽이 창문인데 고개를 탁 돌리면 거기에 해운대 바다거든요. 그래서 저녁 도시락 까먹으면서 이렇게 일몰을 봤어요. 그러니까 3년을 그렇게 살았으니 정서가 이렇게 풍부한 겁니다. 죄송합니다. 그랬다가 그게 그렇게 좋은 건 줄 몰랐다가 서울을 처음 왔는데 집이 어릴 때는 아예 바닷가였어요. 그러니까 바닷가라는 게 해수욕장 말고 이게 그 동네 안 살아서 모르겠죠. 이렇게 쭉쭉쭉쭉 이렇게 되는데 여기가 해수욕장이 하나씩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기가 해운대면 하나 돌아가면 송정해수욕장, 이쪽으로 하나 돌아오면 광안리해수욕장 이런 건데, 이 모래사장이 있는 수영장도 있지만 그냥 갯벌이 있는 바다들도 있잖아요. 여기는 이제 갯벌은 아니고, 갯벌은 주로 서해에 있는데 집이 바로 저기 살았었어요. 그래서 어릴 적에 뭐 아버지 어머니 나가고 나면 우리 어릴 때는 놀 데가 없으니까 맨날 바닷가 가지고 하는 일이 수영하거나 이렇게 조개 따가지고 끓여 먹거나 하는 게 이제 어릴 적에 그러면서 살았거든요. 지금이야 여러분이 이제 아파트 천지 안에서 들어가서 사는 거지만 우리 어릴 때만 해도 그런 거 아니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자치기 이런 거 해본 경험이 없잖아요. 왜냐하면 동네에 흙이 없거든요. 흙바닥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축구하려면 공차하려면 들고 학교로 가야 되는 거지만, 운동장을 가야 되는 거지만 우리 때는 그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어릴 적에 동네 공터 같은 건 늘 있었기 때문에 아무 데서나 거기서 노는 거였지 요즘하고는 달랐죠. 야, 그래서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아? 라고 얘기하면 뭐라고 할 수 있냐면 I've been to 부산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있어 봤다라는 얘기가 된 거죠. 내가 과거에 부산에 있어 봐서 지금 부산이 그렇다는 걸 안다라는 얘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have been to라는 말을 우리가 수거처럼 어디에 뭐 해본 적이 있다, 있어 본 적이 있다 이렇게 외우는데 그냥 쟤는 원래 그냥 저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대로 have been to라는 말이 나오면 저렇게 이해를 해버리셔도 되죠. 여기까지 해서 그러면 완료래 시제는 개념 설명은 전체 마치겠습니다.